반갑습니다. 소선울림의 소울령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뭐 좋은 일도 있었고 그 좋은 일 가운데서 힘든 일들도 겪다 보니까 핑계 아닌 핑계로 시간이 굉장히 없고 좀 바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똑 닮은 저희 이세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는 오늘로서 딱 29일이 됐고요. 저도 첫 아이를 가져봤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겪는 과정 중에 일부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이상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걱정을 떨쳐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피고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피가 고여 있다 보니까 아기집이 생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아기집이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유산을 경험하게 되고 저 와이프가 한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제 생일인 8월 31일에 테스트기를 통해서 기술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기쁜 마음이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9월 9일에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가 4주 5일 차라고 하더라고요. 아기집은 확인이 됐는데 또 피고임이 있었어요. 이미 4월 달에도 피고임으로 인해서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는 일단 저 와이프가 일 같은 걸 많이 하지 말고 최대한 누워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한번 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최대한 누워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심장 소리도 좋고 1차 기형아 검사도 잘 마치고 그리고 걱정했던 피고임도 사라졌습니다. 원활하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12월 1일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가 16주 4일 차였는데 2차 기형아 검사를 하는 시기다 보니까 좀 정밀하게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말이 양쪽 뇌에 물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소견서를 써주겠다라고 말을 해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역시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머릿속에 양쪽에 혹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맥락총에 물이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24주 내에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는데 니프티 검사라는 걸 한번 받아보자 그랬어요. 니프티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저희가 알아봤을 때도 다 다르긴 한데 4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니프티 검사를 받고 또 2주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졸이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걱정이 앞서고 그래서 2주라는 시간이 지나고 결과를 받아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였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머릿속에 물혹은 2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사이즈로 보자면은 큰 사이즈였던 게 이제 2cm 정도 됐었고요. 작은 사이즈였던 게 한 1.2cm, 1.3cm 이랬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도 검색을 해보니까 1cm도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2cm, 1.3cm였다 보니까 당연히 더 크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이제 사라지는 거라고 그랬는데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서 얘기했던 건 그러면은 MRI를 찍어보자. 한 12월 중순에서 말쯤에 MRI를 촬영을 했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비용으로 봤을 때는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RI 결과도 저는 막 뭘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병원 가서 이상 없습니다. 이 한마디 들었어요. 다행인 건 이상이 없습니다 였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했던 얘기는 애가 태어날 때까지도 혹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애는 태어날 때까지도 이 맥락총에 2개의 혹이 있었어요. 사이즈는 한 2cm였던 게 한 1.5에서 1.6 정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한 1.3cm, 4cm였던 게 많이 줄었다. 이 정도 얘기를 해줬어요.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머리에 양쪽에 물혹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자연분만으로 잘 했어요. 병원에서도 물혹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게 이제 추적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검사를 받아보면서 혹이 작아지고 없어지는 걸 확인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마음을 놨죠. 출산을 했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의 상태가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 손가락 발가락부터 제일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귀 쪽에 구멍이 있대요. 양쪽에 다. 근데 이게 유전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저나 제 와이프는 그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명칭으로 얘기해 주셨던 건 이루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 이제 이 이루공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여기에 이물질 같은 게 조금씩 쌓여가지고 나중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꼬리꼬리한 냄새가 날 수 있다. 근데 병원에서도 이제 이루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소아과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이게 또 100분의 1이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좋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와이프가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아과를 다녀왔는데 아이가 이제 왼쪽 쇄골이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왼쪽 어깨가 골절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 또 자연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껴가지고 못 나오면 일부러 골절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쇄골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면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속사계로 조르잖아요. 그러면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면 뼈가 잘 붙는데요. 또 아이들은 뼈가 잘 붙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저 와이프는 이제 미안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아이한테 엄청나게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제 소아과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뇌초음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무록이 있긴 하지만 3달 뒤에 다시 와서 검사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심장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 와, 이거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심실충격결손, 심박충격결손, 동맥관. 심방충격결손이랑 동맥관은 열려있는 크기가 1mm에서 2mm래요. 이 정도면은 지켜보면은 이제 알아서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심실충격결손이었어요. 두 개는 1에서 2mm였는데 얘는 10mm인 거예요. 1cm인 거죠. 그 작은 신생아 몸속에 있는 심장 쪽에 1cm의 구멍이 있다 보니까 얘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저 와이프는 이제 막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죠. 얘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 얘는 그 심장을 개방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얘가 얼마나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제 와이프를 위로해주고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추후에 한번 검사를 받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뭐 다시 그날 또 좀 힘든 하루를 제 와이프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다음날에 병원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황달기가 있다, 황달 수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오니까는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어느 정도 무덤덤해집니다. 황달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신생아들이 황달 수치가 높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치는 알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황달도 추후에 병원에 가서 이제 점차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지나가지고 뭐 황달도 그렇고요, 심장도 그렇고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갔고요. 병원에서 황달 같은 경우는 수치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는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이제 두 군데는 1에서 2mm였고 한 군데가 10mm였어요. 이번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두 군데는 이제 뭐 거의 다 좋아졌대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근데 한 군데는 10mm였던 게 이제 6에서 7mm 정도로 작아졌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10에서 한 6, 7mm로 왔는데 이게 3, 4mm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데 다시 7, 8로 커질 수도 있대요. 0이 될 확률은 거의 없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심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당장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아이가 너무 몸이 작으니까 일단 지켜보는 게 좋다. 그리고 진짜 급하면은 5살 정도의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하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도 괜찮으면 계속 지켜봐도 된다. 그래서 20살 이전에 그때 시술을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달 정도 있다가 또 심장 검사를 받아야 되고 뇌 초음파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뭔가 저도 그렇고 저 와이프도 그렇고 안심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지금은 마음이 놓이고요. 이번에 이제 심장 초음파를 검사하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있어서 좀 두려움이 컸어요. 심장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혹여나 잘못되면은 우리 아이를 평생 동안 계속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앞섰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게 사라졌어요. 혹여나 임신을 한 상태인데 아이가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또 출산을 막 했는데 아이가 심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안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의료 기술이 워낙 발달했다 보니까 충분히 또 치료가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도 굉장히 잘 이겨내고 또 앞으로 저희 아이도 이제 심장이나 뇌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비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신 분들, 그리고 이미 아빠 엄마가 되신 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아이들 예쁘게 잘 키우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